이런 식으로 아침에 커피 추출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우선은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에스프레소 세팅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이 겨울철에 에스프레소 세팅을 하는 좀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겨울철이라고 에스프레소 세팅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가장 달라지는 점이 이 커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겪는 현상이 뭐냐면 아침에 커피를 추출을 하는데 갑자기 커피가 안 나오는 현상. 그러니까 어제는 밤에는 나왔는데 아침에 갑자기 추출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커피 추출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우선은 내부 온도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냥 손으로 살짝만 만져볼게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지금 커피를 만졌을 때 생각보다 커피가 꽤 차갑거든요. 실내 온도가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온도가 엄청 차가워요. 이런 차가운 온도를 이런 차가운 그라인더로 바로 그라인딩을 하게 되면은 미분이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커피 포터필터에 담고 추출을 하게 되면 미분으로 인해서 추출 막힘 현상이 발생해서 커피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거나 한참 뒤에도 안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내부 온도만 올려서 그럼 자연스럽게 커피 온도도 조금 오르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추출이 다시 원활한 흐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항상 기억하실 거는 겨울철에 출근하자마자 차가운 커피 집어넣고 차가운 그라인더 그 상태로 바로 그라인딩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히터도 틀어서 내부 온도도 올리고 그라인더도 커피가 조금 아까우실 수 있지만 몇 번 사용을 해서 약간의 열을 올려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세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급할 때 그냥 쓰는 방법인데 당장에 이거를 빨리 세팅을 잡아야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면은 이 커피를 여기 호퍼에 넣기 전에 그 봉지에 담겨 있는 상태로 이런 머신 위에다가 잠깐 올려주는 거예요. 약간 가스가 빠질 수는 있지만 뭐 잠깐 올려준다고 향이 다 빠져버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 올려서 커피의 온도를 조금 올려놓은 다음에 추출을 하시면은 조금 더 세팅을 빠르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겨울철 커피 세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디게싱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디게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커피를 숙성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커피를 로스팅하고 나서 놔두고 추출을 해야 원활한 추출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디게싱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5일만 됐던 거를 로스팅한 지 5일차를 추출해서 괜찮았는데 겨울철에는 5일로도 부족한 거죠. 뭐 6일, 7일, 8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중요한 점은 이 커피를 조금 더 여름철보다 빨리 주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 내가 그걸 못했다, 그래서 디게싱이 약간 덜 돼 있는 상태인 것 같다, 맛을 봤을 때, 양상을 봤을 때,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도직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습으로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 커피는 디게싱이 돼 있긴 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차이점의 양상은 똑같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 정량을 담아 볼 건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보급형 머신과 그라인더를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심의 05라는 보급형 머신과 벨로즈 그라인더라고 하는 보급형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실습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8g 바스켓을 장착을 해놨고 여기다가 18g 정량을 조금 담아주도록 할게요. 0점을 맞춰주고 항상 무게 재주시고 제가 18g 담았고 7친봉 이용해서 풀어주는 행위만 하고 탬핑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친봉을 썼을 때 채널링이 조금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7친봉까지는 활용을 해줄 거고 가볍게 쳐준 뒤 탬핑을 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동 버튼 사용해서 지금 18g 담았고 약 2배수인 36g 정도를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커피가 완전 천천히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차가워서 그렇다기보단 제가 입자를 좀 곱게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일부러. 그 이유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후반부에는 그렇게 막히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36g 정도 뽑았고 시간은 34초로 꽤나 긴 편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커피를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먹어볼게요. 네, 12온스 종이컵에 물 약 250ml를 받아왔고 거기다가 이제 커피를 부은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다크 로스팅 커피인데 무게감이, 바디감이 좋고 뒤에 적절한 초콜릿 같은 느낌의 씁쓸한 맛만 있는 커피거든요.
초 시간도 조금 긴 편이었죠. 입자가 고운 편이다 보니까 애프터에서 약간의 좀 거친 쓴맛은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이 커피의 어두운 느낌이나 무게감 같은 거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세팅 환경이 잡혀져 있는데 커피가 왜 이렇게 맹한 느낌이 들지? 그리고 약간 왜 이렇게 아린 느낌이 들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디게싱이 덜 된 커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을 좀 이제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기다가 18g 담았잖아요. 여기다가 17g 담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지금 이제 이건 다 나온 퍽이라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이 내부의 헤드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내부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처음에 머신이 물을 적실 때 이 내부 공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좀 더 공간이 넓어져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17g을 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커피퍽의 윗면도 조금 더 오랜 시간 적시게 되고 좀 더 원활한 추출이 일어나게 돼요.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18g에 34초잖아요. 그럼 17g을 담으면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34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18g과 똑같은 시간을 맞춘다고 가정을 하면 입자를 조금 더 곱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입자가 더 고와지면 추출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성분을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럼 디게싱이 약간 덜 된 커피에서 조금 더 성분을 원활하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입자 바꾸지 않고 17g으로만 바꿔서 진행을 해볼게요. 도직량 딱 17g이고 똑같이 칠침봉으로 풀어주는 행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해주고 비율은 맞춰서 진행할게요. 1대2로 했으니까 얘도 1대2로 34g 정도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34g 정도 뽑았고 시간은 30초로 4초 정도 빨라졌습니다. 당연히 양도 줄이고 담은 양도 줄이고 수출량도 줄이니까 조금 시간이 빨라졌겠죠. 그리고 양상을 봤을 때 이번엔 처음부터 뭐 막힌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나오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일단 얘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동일한 물량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7g 사용한 커피고 일단 당연히 도직량이 줄다 보니까 농도감은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게 훨씬 더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 커피는 끝맛이 약간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17g을 담은 게 좀 더 깔끔해서 이게 한 번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결과로 판단했을 때는 채널링 크기 없이 좀 더 원활한 추출이 이루어져서 얘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게 조금 근데 맛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직량을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아지니까 입자를 곱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자를 조금 더 곱게 해서 도직량 적게 하고 추출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한번 추출하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입자를 지금 1.2로 돼 있는데 거의 1까지 제가 입자 조정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더 곱게 한 걸로 17g에 34g을 동일하게 추출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추출 끝났고 33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8g에 입자 1.2랑 한 거랑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1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 똑같이 물 넣어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17g의 입자를 가장 곱게 한 세팅. 조금 더 애프터도 훨씬 생겼고 무게감도 아까 전보다는 상승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세팅으로 갈 것 같아요. 처음 18g은 너무 강하면서 여운에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다음 바꾼 도직량이랑 추출량만 낮춘 거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깔끔하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기분 나쁘지 않은 여운과 바디감이 채워지다 보니까 단향도 좀 더 잘 나오고 저는 이 세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디게싱이 안 돼 있는 커피들은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도직량 줄이고 입자를 곱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떠나서 디게싱이 잘 안 돼 있을 때 안 되는 범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디게싱을 다 시키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디게싱 문제가 아니라 이 머신에 유량이 좀 많은 경우에도 커피 추출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도직량을 줄이고 입자를 곱게 해서 헤드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운 입자에서 표면적을 넓혀서 많은 성분을 끄집어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했죠? 자, 이거를 그러면 자동 버튼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 버튼 세팅하는 방법을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간단하니까 이제 까먹지 않고 외워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거 머신마다 좀 다른데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똑같이 담아주고 항상 커피를 똑같이 담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징 저울을 못 쓰는 경우의 카페들도 있겠지만 저울을 안 쓰면은 이 나오는 추출 흐름이라던가 자동 버튼 세팅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다른 양이 나올 거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울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 흘리기만 살짝 해줄 거고, 자, 일단 장착을 하고 이렇게 저울에다 올려요. 저희는 거치대를 쓸 건데 저울을 이 트레이 위에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길게 누릅니다.
길게 그냥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때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페마 같은 경우는 페마 298이랑 261 같은 경우는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요, 계속 빽빽빽빽 하면서. 페마는 그러거든요. 근데 심의 라인은 이렇게 하거나, 제가 써본 다른 페마 아닌 머신들도 전부 다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잘 보고 계시다가 내가 34 받을 거잖아요. 그럼 34에서 끄면 안 되겠죠? 떨어지는 양이 있으니까 저는 한 31 정도에서 꺼줄게요. 거의 완벽하게. 제가 34.1 맞췄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한 30초 초반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맞추신 다음에 다음번에 할 때는 이 1번 버튼 눌러가지고 계속 추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바뀌어요, 여러분. 오차도 있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고, 보통의 머신들이 자동 복사 기능이 있는 머신들은 이 왼쪽에 저장하면은 자동으로 오른쪽 그룹에 조금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으로 저장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오른쪽을 그냥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세팅을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보급형 머신과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겨울철에 조금 특히 주의해야 될 좀 에스프레소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굳이 겨울철 아니어도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방법은 원활한 추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가스 때문에 커피가 잘 맛이 없는 것 같을 때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이나 또는 디게싱이 조금 덜 돼 있는 커피를 이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게싱이 아예 안 돼 있는 커피를 이 방법 쓴다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좋아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주문을 잘 하셔서 디게싱을 시키고 애매한 경우일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에스프레소 컨텐츠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